이번 비디오에서는요, 자, 지난 비디오에서 RNN에 어텐션을 붙인 구조 알아봤죠? 어텐션만 떼어가지고 어텐션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사람들이 그 RNN에 어텐션 붙이고 나서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아니면 시퀀스 같은 거 보여주고 이 어텐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 프리딕션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야 문장을 만들어내든지 아무튼 별걸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어, 사람들이 발견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기계 번역에만 RNN이랑 붙여서 적용을 시켰던 어텐션이 어떻게든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왔고 일반적으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그 초기에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이게 이 저스틴 존슨 버전으로는 어떻게 추상화가 됐는지 보시죠. 자, 지금부터 할 거는요. 자, 이 어텐션 레이 이 RNN with 어텐션 여기 아이디어에서 어텐션 레이어로 어떻게 추상화할 수 있는지 단계로 계속 그 맥락을 제거하고 계속 추상화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쯤 되면은 진짜 정말 레이어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46페이지로 갈게요. 자, 현재 지금 이미지 캡셔닝에서 이제 어텐션 이용해가지고 컨텍스트 벡터 만드는 상황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전 노테이션과 연결하자면 자, 이 쿼리 벡터로 지금 쉐입 DQ짜리 하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걸 S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풋 벡터로는 자, 이거는 아까 이전에 히든 스테이트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쉐이프는 샘플 사이즈는 지금 우리가 샘플 사이즈는 우리가 샘플 사이즈를 n으로 썼었어 가지고 이게 뭔가 배치 사이즈랑 좀 혼동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 편한 방식은 일단 계속 샘플 사이즈는 1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이거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당한 방식은 자, x가 원래 시퀀스였죠. x1 그 RNN 어텐션 예제로는 x1, x2, x3, x4 해가지고 어디 보자. 이렇게 보면은 잠깐만 조금 여러분들 혼동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RNN 어텐션 예에서는 얘네가 이렇게 D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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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차원 해가지고 마치 D 바이 4, D 바이 4로 보일 텐데 이 4가 지금 N에 대응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전 RNN 예제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려면은 그 길이 4짜리 시퀀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x1 트랜스포즈, x2 트랜스포즈, x4 트랜스포즈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아까 이렇게 x1부터 x4까지를 가지고 있던 요 t 바이 4가 이렇게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이렇게 4 바이 t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d는 피처 개수, 피처 디멘전 4, d 여전히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어텐션 레이어에서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쉐입 nx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전 예제에서 봤을 때는 이 시퀀스의 길이입니다. 아니면은 그 시퀀스의 길이라고도 봐도 되고, 이미지 예제에서는 3 바이 3 정보가 여기 nx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nx 아무튼 뭔가 그 인풋 뭐 이렇게 단일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뭔가 그 시퀀스에 대응되는 여기 그 개념이 여기 n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ATT로 뭐 했습니까? 자, 그 일종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길이 n, 이 길이 4에 대응되는 2라는 어떤 4에 대응되는 길이 벡터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E1은 F 어텐션 아까 V라고 썼었죠? S0, X1 썼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는 예전에 H1이었죠? E2 뭐야? 그다음에 그 E2는 이게 원래 E11이고 E12였습니다만 지금 그 첫 번째 디코딩을 한다는 개념을 빼고 그냥 앞에 첨자 1을 빼고 뒤에만 집중하면은 FV S0, H2 그래서 E4는 FV S0, H4까지 만들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E1, E2, E3, E4를 만들어가지고 시뮬리티 2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attention weight는 요 A라는 벡터에다가 소프트맥스 씌워가지고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어떻게 냈습니까? 자, 아웃풋 컨텍스트 벡터 C1 어떻게 만들었었죠? 자, 컨텍스트 벡터 C1은 지금 E11, E12, E12, E13, E14에서 이 1을 날려버렸었죠. 그래서 앞에 1 날리고 A1, X1, A1, H1, A11, H1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A2, H2, X2 더하기 A4, X4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우리가 이전 비디오에서 어텐션 레이어를 어텐션이라는 걸 썼던 방식입니다. 딱딱딱 들어맞죠? 이제 여기서 조금씩 추상화를 해보죠. 일단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러너블 웨이트 FV가 있는 파트가 사실 잘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어차피 여기 이 Q랑 그다음 XI가 각각 쉐이프가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자, 이거 판서 지우겠습니다. 쉐이프가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이 어텐션을 자, 그럼 DQ 디멘전과 DX 디멘전을 자, 닷 프로덕트 내적으로 바꾸면서 그 인풋 벡터의 디멘전을 DX가 아니라 DQ라고 가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는 편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냥 닷 프로덕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를 합니다. 뭔가 여기 각각 쿼리와 인풋 벡터 길이가 그 DQ라면은 그 DQ의 스퀘어 루트로 나눠줍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명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가장 강력한 명분은 같은 정보인데 차원의 저주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길이 dx자리 1벡터가 있어요. 1 길이 dq자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그냥 1 벡터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멘전이 뭐든지 1벡터는 뭐 어떤 문제에서는 뭐 비슷한 정보를 내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1이라는 벡터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 프로덕트를 하면은 자, 뭐가 나오게요? 1을 dq번 더하니까 dq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조작도 가하지 않은 1이란 벡터의 그 유클리디안 넘은 스퀘어루트 dq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1벡터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디멘전에 상관없이 1벡터가 같은 정도로 그 뉴메리컬하게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스퀘어루트 dq를 이렇게 양변에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냥 사실 어차피 뒤에 소프트맥스 씌울 거니까 이 스퀘어루트 dq를 씌우나 안 씌우나 이론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거를 씌워야 이게 이 소프트맥스 안에 뭔가 익스포넨셜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익스포넨셜 있잖아요. 익스포넨셜 안에 뭔가 이게 아무래도 지수 함수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큰 수가 돌아가 버리면은 수치적으로 그냥 제로가 되어버리거나 바로 1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미분 계산할 때 미분 계산은 계속 백 프로포게이션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건데 수치적으로 좀 이렇게 어그러져 버리면은
이 다음 단계에서 백프로페이션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론적으로 다른 건 없지만 그 수치적 안정성을 위해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뭐가 변하는지 보시죠. 자, 다음 체인지입니다. 자, 뭐가 달라졌죠? 잠깐만. 자, 달라진 거. 여기 하나의 쿼리 벡터 Q에 대해서 지금 내적하고 뭐 이렇게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아웃풋 쉐입 DX 하나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은 이 쿼리 벡터가 만약에 NQ에 있다라고 하면은 NQ계의 쿼리에 대해서 어차피 이 인풋 벡터가 똑같고 똑같이 스케일 다 프로덕트 할 거면은 여기 부분을 한 번에 벡터 그 매트릭스 연산으로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NQ계의 그 쿼리 벡터를 한꺼번에 연산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similarity라는 벡터가 원래는 nx짜리 벡터였는데 이 녀석이 자, qx 트랜스포즈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 각각의 이 ij는 그 q의 i번째 성분과 자, x의 q의 i번째 행과 x의 i번째 행의 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웃풋 벡터는 요거 소프트맥스 한 녀석의 그 right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자, 49쪽에서 50쪽으로 넘어올 때 이 매트릭스 그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 연산이 벡터 바이 벡터 연산들이 이렇게 매트릭스 연산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다시 써보시면 될 텐데 저랑 제가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쓰시면서 따라오는 게 그다음에 막혔을 때 질문을 주시니까 조금 더 학습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쿼리 벡터가 있을 때 인풋 벡터가 주어졌을 때 아웃풋 벡터를 계산할 수 있는 로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49쪽과 50쪽을 비교하면 쿼리 벡터가 여러 개가 된다 이것만 변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을 이제 추가합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싶은 그 스텝이 추가됩니다. 키 매트릭스와 밸류 매트릭스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어디 보자. 위 슬라이드 보실까요? 자, 50쪽과 51쪽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시밀러리티 잴 때도 X를 쓰고요. 아웃풋 벡터 낼 때도 X를 씁니다. 근데 이제는 이 시밀러리티를 쓸 때의 매트릭스랑 아웃풋 벡터를 잴 때의 매트릭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시밀러리티를 잴 때는 키라는 매트릭스를 새로 도입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을 제너레이트 할 때는 밸류라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키랑 밸류는 어떻게 만드느냐? 키랑 밸류는 또 X 데이터에서 또 러너블 웨이트를 붙여가지고 또 새롭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키 웨이트 매트릭스랑 밸류에 대응되는 웨이트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키랑 밸류를 이렇게 또 X에서 또 변형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WK랑 WV가 다 아이덴티티였으면은 그 여기가 다 X 되니까 현재 이 키랑 밸류 개념을 추가한 게 훨씬 더 일반적인 개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텐션 레이어 추상화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을 없애버리고 요 구조만 다시 그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만들 겁니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이제 쿼리 벡터가 주어지고요. 얘가 지금 NQ가 4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NX가 지금 3인 상태입니다. 물론 다 원 샘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죠. 자, 인풋 X에 대해서 자, 키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자, K는 XWK라고 했죠. 자, X를 X1, X2, X3 자, NX는 NX by DX라고 쓰면은
자, x에 wk 곱하면은 여기도 k1, k2, k3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x1과 k1은 다 그 쉐입은 여기가 dx 쉐입이었고 여기는 dq 쉐입으로 바뀌게 되고요. 단 이 개수는 똑같게 맞춰지네요. 그다음에 k1은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k1은 자, x1에서 wk 곱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물론 지금 이거는 행벡터로 취급하는 거겠죠. 얘가 k1이 1, dq고 x1 wk는 x1은 1, dx 그다음에 wk는 dx, d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k2랑 k3도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지금 어텐션 레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베이트 만들었으면은 다음에 시뮬러리티를 어떻게 계산해요? 자, q와 k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54쪽 보시면은 자, 각각의 성분. 자, 이를테면은 E32는 Q3에 자, Q3는 Q 매트릭스의 세 번째 Q 매트릭스의 세 번째 행입니다. 그 세 번째 행을 열 벡터로 취급한 다음에 그 녀석과 이제 K2를 닷 프로덕트 한 다음에 DQ로 이렇게 스케일러터 DQ로 나눈 점을 E3,2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지금 스칼라입니다. 자, 스칼라. 그다음에 닷 프로덕트 이거 트랜스포즈로 쓰니까 더 낫겠죠? 자, 적당히 뭐 행벡터인 건 열벡터로 바꾸시고요. 어쨌건 자, 그 다음에 어텐션 웨이트를 자, 소프트맥스 디멘전을 1로 가져갑니다. 디멘전 1로 그 소프트맥스 한다는 건 어떤 뜻이죠? 자, 여기가 보통 AIJ에서 여기가 디멘전 0이고 여기가 디멘전 1이니까 지금 디멘전 1로 소프트맥스를 취하신다는 건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선 파이썬의 넘버링을 쓰지는 않았군요. 자, 파이썬이라면 이게 첫 번째 위치가 디멘전 제로가 될 텐데 여기서는 디멘전 1, 디멘전 2로 취급해가지고 여기 쓴 겁니다. 자, 소프트맥스가 누구를 썸을 1로 만들어 줄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처음 온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Q 하나하나가 그 디코딩 타임이었죠. 자, 디코딩 타임 하나에 대해서 각각의 그 스칼라들을 썸에서 1되도록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1은 그대로 냅두고 자, 1, 2, 3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본 게 맞았군요. 자, 뒤에서 디멘전 1, 디멘전 1, 제로 디멘전 1으로 쳤을 때 이 J는 1, 2, 3에 대해서 그 썸에서 1이 되고 그다음에 0과 1 사이에 있도록 맞춰줍니다. 그 말인즉슨 자, 소프트맥스를 먹을 때 얘네끼리 더해서 1이 되도록 얘네끼리 더해서 1이 되도록 얘네끼리 더해서 1이 되도록 얘네끼리 더해서 1이 되도록 맞춰준다는 뜻이 돼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컴퓨테이션의 어텐션 웨이트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웃풋 벡터를 계산하실 차례입니다. 자, 아웃풋 벡터는 V의 각 벡터인 V1, V2, V3에 대해서 V1, V2, V3 자, 각자는 X의 WV를 곱해가지고 만든 녀석이죠. 자, 그래서 K랑 V는 그 X의 시퀀스의 쉐입을 따라가기 때문에 X가 그 시퀀스가 3개면은 K랑 V도 모두 시퀀스가 3개가 됩니다.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텐션 어떻게 썼었습니까? 썸에서 1 되는 웨이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 다음 여기 아웃풋을 만들었었죠. 자, 똑같이 자,
y1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y1은 a11 v1 더하기 a12 v2 더하기 a13 v3 이렇게 만들고요. y2 같은 경우에도 자 a21, a22, a23 각각 스칼라죠. 썸에서 1된 스칼라죠. 걔네들에 대해서 v1, v2, v3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이제 y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풋의 어떤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그다음에 쿼르의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그다음에 여기 키랑 밸류는 러너블 웨이트라고 생각하시고 x랑 q 주어졌을 때 y를 생성할 수 있는 자 nq 곱하기 dv의 그 쉐이프를 생성할 수 있는 어텐션 레이어를 지금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x 인풋은 nx 곱하기 dx고요. 다음에 아웃풋은 nq 곱하기 dv인데요. 보통 어텐션 레이어보다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더 많이 씁니다. 자, 여기까지가 셀프 어텐션 레이어인데 이제부터는 어텐션 레이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쿼리 자체에 그냥 인풋을 집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인풋 자체가 그 x1, x2, x3예요. 그리고 나서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키 어떻게 만듭니까? 키. 자, 아니 이게 인풋 x로부터 키는 만들었어. 근데 이 쿼리 자리에 갑자기 인풋이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쿼리 어떻게 만들죠? 쿼리 자체도 x에서 어떤 런어블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가지고 쿼리도 만들고 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시뮬러리티도 만들고 그걸로 소프트맥스 씌워가지고 어텐션 웨이트도 만들고 다음에 x로 밸류도 만들고 소프트맥스 썸 해가지고 아웃풋까지 만듭니다. 어이구, 뭐 자기 하나 가지고 푹 치고 장구 치고 다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nx 곱하기 dx라는 녀석을 만든 다음에 자, 시퀀스 아웃풋을 보시죠. 시퀀스 아웃풋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퀀스의 길이는 똑같은데 시퀀스의 각각의 그 요소의 피처 개수는 달라지는 아웃풋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야? 이것 자체가 하나의 뭔가 레이어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자, 이제 레이어 하나 완성된 것 같지 않나요? 뭐 이렇게 뭐 nn.attention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보자, 뭐 이렇게 d 뭐 이렇게 nx, dv, dq만 이렇게 명시하시면은 이렇게 인풋으로 nx, dx, dv 만드시면은 인풋으로 nx 곱하기 dx를 가지는 어떤 배치 사이즈 진짜 빈자 배치 n 만드신 다음에 이거 넣으면은 아웃풋으로 배치 사이즈 곱하기 그 시퀀스 사이즈 nx 곱하기 dv를 주는 어떤 그 nn 모듈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이거 전체가 하나의 레이어일 것 같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저희의 강의 노트나 아니면은 우리가 익숙한 노테이션으로 다시 정리해보면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nn 어텐션이라는 건. 자, 이렇게 nn 뭔가 my 레이어를 nn 어텐션으로 한번 이렇게 생성을 하시고 나면은 자, 뭔가 y는 my 레이어 x 집어넣으시면은 이 y랑 x가 어떤 규칙을 갖게 될까요? x라는 거는 배치 사이즈 n이고 그 다음에 여기 nx는 사실 그 시퀀스 길이에 해당했죠. 그 다음에 보통 dx는 뭔가 인풋 x의 그 시퀀스 각각의 그 피처 길이에 대응하는 n, t, d를 my 레이어, my 어텐션 레이어에 집어넣으셨으면은 y는 뭐가 나오겠어요? 역시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길이 곱하기 그 아웃풋에 바뀐 어떤 피처 길이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다루는 것처럼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T가 없었다면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다루는 것처럼 생겼겠죠. 물론은 그 레이어를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꼭 풀리 커넥티드 써야 돼? 셀프 어텐션 한번 써봐. 뭐 이런 고려를 뭐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큰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고 나서 보니까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이해입니다. 일단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 오버 시퀀스인데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인풋에 지금 이게 나름 그 길이 세 개짜리 시퀀스잖아요. 뭔가 I ate bread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런어블 웨이트에 대해서 I ate bread를 집어넣거나 ate I bread를 집어넣거나 아웃풋이 순서만 바뀌게 똑같이 나옵니다. 만약에 I ate bread 했을 때 0.1, 0.3, 0.5 나왔다고 하면은 ate I bread 집어넣었을 때는 0.3, 0.1, 0.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인풋의 위치를 바꾸면은 아웃풋의 위치만 바꿔서 나올 뿐이지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시퀀스 배열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게 원하는 성질인가요? 이거 원하는 성질 아니죠? 우리는 어순이 바뀌면 뭔가 의미가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직렬적으로 진행하니까 어순이 바뀌면 뭔가 아웃풋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셀프 어텐션은 순서를 바꿔도 아웃풋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웃풋의 위치만 바뀌지 그 내용물이 바뀌진 않습니다. 일단 이유를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으로써 그렇다면은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조금 이 인풋 데이터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 반영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자, 먼저 퍼뮤테이션 인비런스가 왜 발생하는지 원리를 보시겠습니다. 자, x1, 원래 x1, x2, x3였는데 위치를 잠깐 바꿨어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 인풋 x에서 행 위치를 바꾼 것에 불과하죠. 자, x1, x2, x3에 자, 이렇게 큐어리 매트리스 WQ를 곱한 거나 x3, x1, x2에 대해서 WQ 곱한 거나 사실 x1에 WQ가 곱해지고 x2에 WQ가 곱해지고 x3에 WQ가 곱해지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각각이 다 Q3, Q1, Q2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대응이 되게 됩니다. 키도 마찬가지죠. 키도 x의 오른쪽에 WK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1, 2, 3가 3, 2, 1 순서로 바뀌었다면 여기 1, 2, 3도 3, 2, 1 순서로 지가 알아서 바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 시뮬러리티도 어떻게 사실 정의됩니까? 그냥 각 로우들의 닷 프로덕트로 정의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뀐 위치 그대로 반영해주면은 이렇게 이전에 E11부터 E33까지를 재배열해가지고 다시 여기 시뮬러리티를 쓰실 수 있고요. 소프트맥스라는 건 사실 여기 세로 줄 사이의 세로 줄 사이만 썸이 1제대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썸이 1제대로 바꿔주는 거 이거 3 그대로 가고 1 그대로 가고 2 그대로 가고 2, 1, 3 순서 상관없죠? 그러니까 똑같이 E32, E31, E33에 대해서 A32, A31, A33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전에 있었던 그 A1부터 A13를 갖고 있다고 치면은 걔네들을 재배열하는 거에 불과하게 됩니다. 또한 value라는 녀석도 사실 자료 데이터 매트릭스에서 WV를 right multiplication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3, 1, 2, 3, 1, 2로 썼었다면 여기도 3, 1, 2 순으로 써지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
3 1 2 1 3 이게 2 1 3 곱해지는 거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따라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이전에 x1, x2, x3 나왔을 때 아웃풋을 y1, y2, y3라고 한다면은 x3, x1, x2 집어넣었을 때는 y3, y1, y2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x 어떤 배열에 대해서 자, x1, x2, x3를 자, 바꾸는 어떤 함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x3, x1, x2 자리만 바꾸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해봐요. 자리만 바꾸는 이 함수를 원래 x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 f를 적용했었으면은 지금 아웃풋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 fx, y1, y2, y3의 자체의 그 위치를 자, 바꾼 거랑 똑같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인풋의 위치를 바꿔서 어텐션 레이어를 씌운구나. 인풋은 그대로 놓고 나서 와이풋을 넣은 다음에 자리를 바꾸는 게 똑같게 됩니다. 자, 이런 용어를, 이런 현상을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 F는 퍼미테이션의 인베리언트가 아니군요. 이퀴베리언트 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퀴바리언트한 성질을 갖고 온 이유는 자, 이 관찰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자, 벡터의 시퀀스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벡터의 셋에 적용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아웃풋이 달라지지 않아요. 만약 그러니까 내가 i8 브레드를 집어넣건 브레드 i8를 집어넣건 뭐 브레드 8i를 집어넣건 그 이 문장의 셋에 대응을 해서 뭔가 똑같은 결과를 내줍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우리가 프로세싱하는 이 벡터 시퀀스의 오더를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이 정의해주는 규칙은 이 키 밸류 쿼리 매트릭스 이 러너블 웨이트 3개와 그다음에 대응 규칙이 얘네들이죠. 근데 이 러너블 웨이트도 그다음에 이 대응 규칙도 누구 하나도 이 셋 사이에 어떤 인풋이 어떤 순서로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녀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레이어의 이 러너블 웨이트가 순서를 좀 기억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둘이 순서를 바꿨을 때 다른 값을 내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x1, x2 자리가 바뀌었을 때 인풋 자체가 값이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디 보자. 내가 뭔가 단어, 문장 같은 걸 처리하고 싶으면은 x1, x2, x3 i8 브레드를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i, 1, 8, 2 브레드, 3 이거를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 보자.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바뀌었다면 8i 브레드라고 치면은 8, 1, i, 2 브레드, 3을 집어넣으시게 되는 거니까 이번 게 1, 2, 3 이 인코딩이 있는 한 8i 브레드랑 i8 브레드는 다른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는과 다르게 이 어텐션 레이어를 진짜 문장의 순서가 중요한 그런 자료를 취급하실 때는 이런 뭔가 하나의 차원을 더하는 위치의 정보로 더 집어넣는 행위를 보통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 퍼뮤테이셔널 이퀴베리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그거를 좀 이렇게 다루기 위한 트릭들을 좀 다루고 있고,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변주하는지 조금 보시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좀 빠르게 나갈까 해요. 자, 다른 변주입니다.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입니다. 자, 이것도 시퀀스를 잘 다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트릭인데요. 자, 벡터가
이미 그 뒤를 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 x1 다음은 x2, x3죠. 그러니까 1 다음에 2, 3에 대응되는 이 시뮬러리티를 그냥 강제로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만들어 가지고 소프트맥스의 프로버빌리티를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아웃풋이 나올 때는 뒤는 보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나올 때도 세 번째 보지 않는 거고 세 번째 나올 때가 돼서야 과거를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그 선후 관계가 중요한 데이터를 어텐션 레이어로 좀 다루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이 랭귀지 모델링에 그냥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아니라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좀 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x1, x2, x3를 하나, 둘, 세 개에 집어넣어 가지고 각자 프리 프로세싱 한 다음에 또 모아 가지고 자, y1, y2, y3를 또 모아 주실 수 있겠죠? 자, 뭐 그닥 놀랍지 않은 테크닉입니다. 그다음에 CNN에도 셀프 어텐션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또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피처 벡터 이렇게 x가 나왔을 때 원 바이 원, 자 이게 그 아까 그냥 x가 nx by dx 시퀀스였다면은 쿼리 키 밸류 만들 때 뭐 x w k x w q x w v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키 밸류 뭐 쿼리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자, 요거 x의 일종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적용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자, 컨볼루션에서 그림을 다루는 게 컨볼루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컨볼루션의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응되는 개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죠. 그래서 CNN의 셀프 어텐션 아이디어를 적용할 때는 이 인풋 피처에 대해서 인풋 이 C by H by W에 대해서 각각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자 쿼리, 키, 밸류, 블락 만드신 다음에 자 그다음에 쿼리랑 키에 대해서 트랜스포즈랑 소프트맥스 매겨가지고 어텐션 웨이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 좀 복잡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깊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밸류에 곱해가지고 C 프라임 곱하기 H 바이 W 만들어가지고 다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C H W 만들고 자 그다음에 레지듀얼 커넥션을 붙여가지고 다시 C 바이 H 바이 W를 이렇게 프로듀스를 하시면 이게 셀프 어텐션 개념에 적용된 그 그림을 위한 이미지를 위한 셀프 어텐션 모듈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필요하시게 되면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모아 보겠습니다. 시퀀스를 프로세싱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죠. 롱 시퀀스를 다루기에 적당합니다. 왜냐면은 언제나 FW를 재기적으로 계속 곱하면 되니까요. 적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는 언제나 홀 시퀀스를 보시죠. 자, 다만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t가 만약에 5000이라고 하면 5000번 그 반복적으로 FW를 먹이는 절차가 병렬화 가능하지 않죠. 언제나 이전 스테이트가 계산돼야만 다음 스테이트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5000번의 스텝이 시퀀셜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 딥러닝이 속도가 빨라진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모든 스텝들을 다 매트릭스 연산으로 나타내고 매트릭스 연산은 GPU로 패러럴라이즈하기 쉬웠습니다. RNN은 그 패러럴을 어렵게 합니다. 한번 5000번은 무조건 그 직렬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좋지 않습니다. 어디 보자. 자, 그러면은 좀 대안이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사실 컨볼루션을 대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디 컨볼루션 쓰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배치 사이즈 곱하기 자, 시퀀스 길이 곱하기 뭐 시퀀스 하나마다 디멘전이라고 보시면은 자, n, t, t t를 채널 개수로 보시고 그다음에 d는 그 가로 개수로 보시면은 컨브 1D 함수 같은 거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컨버루션을 쓰시면은 각각의 위치가 다른 것들을 양방향으로 예측할 때 쓰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냐? 자, 컨버루션은 쫙쫙쫙쫙 이렇게 포워드 패스가 잘 정리되면은 백 프로퍼게이션은 한 번에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패러럴이 쉽습니다. 다만 안 좋은 점은 롱 시퀀스를 다룰 때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시퀀스 길이가 막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다고 하면은 긴 거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 이 컨버루션 레이어는 이 최대 길이만큼의 이 레이어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롱 시퀀스가 데이터에 끼어 있다. 그러면은 이 원티 컨버루션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선택지가 하나 늘었습니다. 셀프 어텐션입니다. 일단 셀프 어텐션은 롱 시퀀스를 다룬 때도 좋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요, 좀 긴 게 있다고 하더라도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한 층만 끼면 그 다음에는 뭘 하건 여기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서 각자가 각자를 다 본 거니까 각 아웃풋이 그 모든 인풋들을 다 본다고 해요. 그다음에 그 계산 디테일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패러럴하게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은 롱 시퀀스도 보기 좋고 패러라이저블도 좋다. 다 좋은 것 같아. 다만 단점 그 매트릭스 뭐가 되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메모리를 좀 많이 잡아먹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셀프 어텐션으로 일단 시퀀스는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바스원이라는 사람이 네 어텐션만 있으면 돼. 심지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돼. 컨볼루션을 이해해도 필요 없어. 어텐션은 네가 필요한 전부야.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어텐션 나오고 나서 그러면 2017년 이후에 어떤 발전이 있었을까요? 자, 퀵하게 그 더 최근 버전인 트랜스포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샘플 사이즈 1 기준으로 자, 지금 t는 4고요. 뭐 d는 뭐 dx 이렇게 줘졌다고 하죠. 자, 한번 셀프 어텐션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시퀀스들이 각자가 각자를 이렇게 서로 알아보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x1부터 x4까지를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2를 더해주고요. 다음에 잠깐 가볍게 배운 적이 있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얹어줍니다. 필요하면 보십시오. 다음에 여러 개의 패러럴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각자 어디 보자. 각 벡터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고요. 또 레지덜 커넥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십니다. 요거 하나를 트랜스포머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트랜스포머라는 건 뭘까요? 이 트랜스포머 블럭은 여러 개 이은 거를 트랜스포머라고 부릅니다. 바스와니가 처음에 제안한 거는 이 블럭이 12개 있고요. 그 다음에 DQ라는 건 뭐였죠? 자, 여기 이 X 집어넣었을 때 여기 쿼리 이 t에 대해 가지고 이 인풋 쿼리 벡터가 얼마나 길이가 되도록 만드냐 그거 있죠. 그 쿼리 벡터는 각자 512가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로는 6개가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상당히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이 됐고요. 다음에 마치 원래 이게 있기 전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컨센서스가 좀 정립이 되어 있었는데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나서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도 이미지넷 같은 좀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미지처럼 인터넷에서 많은 텍스트를 다운받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모델에 그냥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태스크는 라스트 레이어를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레이어는 그대로 냅둔 채 그냥 트랜스퍼 러닝으로 그냥 파인 튜닝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된대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 이렇게 파라미터 개수만 엄청 많아지면은
파라미터 개수를 엄청 많은 모델, 그다음에 엄청나게 큰 데이터 집어넣으면은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되는 그런 식의 패러다임들을 사람들이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스케일을 업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파라미터 한 6,500만 개 정도로 시작했다면은 점점 키워서, 자, 키워서 어디 보자. 한 점점 키워서 최근에 나오는 GPT-3는 파라미터 개수가 어디 보자. 175B면 몇 개입니까? 1750억 개죠? 자, 6,500만 개에서 1750억 개로 파라미터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오픈 AI에서 만들었고요. 사람들이 대체 이거가 상당히 너무나 그 자연스러운 그 문장 생성력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라고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자, 워낙에 파라미터가 많고 데이터가 많은 거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뭐 이걸 트레이닝 하는 건 언감생심이고, 심지어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구동해보는 것도 상당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뭐 구경만 해도 얼마나 뭐 괜찮죠? 구경 한번 해보시죠. 이 GPT-3가 얼마나 좋은 그 문장 생성 능력을 보이는지. 자, 문장 생성 태스크입니다. 어디 보자. 이렇게 볼드 텍스트가 이제 사람이 그냥 넣은, 그러니까 그 시드래요. 인풋 조금 인풋 부분이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GPT-3가 쫙 만들어낸 건데, 어디 보자. 타이틀, 어디 보자. 이게 메소디스트가 정말 이게 아마 기독교 신학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잠깐만, 종파 중에 하나일 텐데, 메소디스트가 이게 감리회인지 아니면은 성공회인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기독교의 감리의 성공회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어디 보자. 원래 그 동성 결혼에 반대했었던 사람들이 어디 보자.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아마 이제 찬성으로 돌아섰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티클을 지가 알아서 뽑아줍니다. After 2 days of intense debate, 어디 보자. 철치가 되게 뜻이 있어 보이는 문장 같죠? 자, 뭐 만들기로 합의했다. 원래 그 보수적이었던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그래서 많은 그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처치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까지 했어요. 어디 보자. 그다음에 잠깐만. 이거는 to write rules that, 어디 보자. 이거를 반대했다는 거야, 찬성했다는 거야. 아무튼 쭉 읽어보죠. 근데 되게 말 되어 보이지 않나요? 어디 보자. 컬링 데일처치, 어디 보자. 잠깐만. 자, post notes that proves. 보니까 이게 어디 보자. 이 메소디스트 철치가 이 LGBTQ 이슈에 아무튼 제가 정확히 뭔가 찬성으로 돌아섰다던가, 동성 결혼에 찬성으로 돌아섰다던가, 아니면은 반대 그 입장을 고수했다던가, 이 정확한 뉘앙스는 잘 예측이 안 되는데요. 아무튼 어떤 입장으로 됐건 그 상당히 이 사람이 보기에 자연스러워 보이는 문장이 생성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죄송합니다. 잠깐 사전을 찾고 왔어요. 이게 이런 뜻이군요. 이게 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새로운 종파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걸 서브 타이틀로 뽑은 겁니다.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스토리를 만들어 준 거네요. 오케이. 아무튼 이 아래는 처음 단원과 비교해 보시면은 이 생성된 문장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졌는지, 그 변화를, 이 발전을 체감하실 수 있는 좋은 예제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 예제입니다. 자, 이 휴먼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잉글리시, 이거 자체도 그냥 센텐스입니다.
자, 나쁜 잉글리시 인풋 I eated 이거 틀리는 거죠. good in good I ate the purple berries 이런 식으로 이런 시퀀스를 집어넣었더니 자, 내가 틀린 poor English 인풋을 집어넣은 걸 지가 알아서 I'd be more than happy to work with you in on another process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문법 교정까지 해준다더라.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terary style transfer. 자, 토픽 유머에 대해서 자, 이거를 어떤 말을 그 보자. 그 작가마다 다른 톤이 있잖아요. 그 어디 보자. 그랬더니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 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줬다고 합니다. 오, 상당히 이것도 되게 재밌죠? 그다음에 자 이렇게 제인 어스틴, 그다음에 아서 코난 돌 각각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썼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지가 알아서 생성을 해줍니다.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자, 언어 이해가 뭐 여기 이쯤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머리하고 수업 종료할게요. 오늘은요, 자,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이자 새로운 레이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RNN에 어텐션을 붙인다는 것은 각 디코딩의 각 타임 스텝에서 그 인코더의 서로 다른 부분을 각자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다음에 제너럴하게 셀프 어텐션 레이어라는 것은 새로운 그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고요. 다음에 이 녀석은 시퀀스 데이터를 RNN이랑은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재밌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여러 개 쌓으면은 그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트랜스포머도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 구조의 대장정은 슬슬 마무리를 벌써 지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뭐 구조가 많이 있겠지만 이쯤 했으면은 기본적인 블락들을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했으니까 어떤 블락을 만나도 이런 거 조합해서 만들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볼 것인가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뉴럴 네트워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